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이 연초를 맞이해서 각 분야에서 새해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나 금융권 등에서도 올해 전망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주택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난해 수준의 보합 정도 혹은 약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주거 문제와 관련된 주택시장인 만큼 올 한 해도 전 국민의 관심사는 이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을 함께 하신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정보들 캐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그널은 전문가분의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R&D에셋의 김광섭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제가 이슈를 먼저 보니까 이 교통 호재에 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 호재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이 GTX 관련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TX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철도죠. 이 GTX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대형 호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권 광역철도 GTX입니다. GTX는 최고 시속 200km, 평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열차로 총 3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GTX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 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했으며 GTX 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GTX B 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비 타당성을 염두한 발언을 언급하며 GTX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 격언인 뜻, 새로운 길을 따라 투자를 하면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교통 편의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GTX는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서울 집값이 GTX로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GTX가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GTX를 둘러싼 예측 가능한 잡음도 많이 들리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2019년도의 어떤 부동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보합세다, 또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부동산 흐름을 좀 약세 쪽으로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주축이 어디로 가느냐, 토지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준에 이제 하나가 좀 생겼죠. 이제 12월 27일 날 2018년도 저번 달이죠. 27일 날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이 됐고, 또 GTX C 노선이 이제 그 예비타성 조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철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높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이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가수요들을 어떻게 이제 분산시킬 것이냐, 또 이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이제 그 수요들을 좀 넓게 해서 좀 포진을 시킬 거냐. 그래서 서울의 집값과 수도권의 집값을 좀 균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GTX입니다. 이 G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서울의 접근성, 또 지방의 어떤 분산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어울려져 있죠.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GTX C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A 노선은 이제 착공이 됐죠. 이제 C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B 노선이 이제 예비 타석성 조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요새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 GTX B 노선이 예비 타석성 조사가 좀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만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비 타선성 조사가 면제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이 GTX B 노선에 대한 어떤 예비 타선성 조사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GTX A 노선과 C 노선, 이 B 노선을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착공이 시작된 GTX A 노선, 또 착공이 이제 예비타선 조사가 끝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몇 개 노선만 또 추려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또 생선 지역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올해 이제 투자할 때, 이 지역에 내가 한번 소액으로, 아니면 이 지역에 내가 아파트로, 아니면 이 지역에는 내가 토지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점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몇 가지 찍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TX A 노선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파주 운정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동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존 노선을 좀 이용하게 되지만, 이렇게 이제 킨텍스라든가 뭐 용인이라든가 이 성남, 또 수서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수서역이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또 하나의 역사가 이렇게 조그맣게 역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역사와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역사가 생기는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지역별로 역별로 해서 좀 검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GTX A 노선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이 대곡이라든가 또 하나는 연신내라든가 이 연신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역, 이 수서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약간 생소한 뭐 대곡이라든가 연신내, 뭐 새롭게 생기는 용인, 성남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의 아파트,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GTX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 구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운영 자체가 약 한 83km 정도로 갑니다. 83km 정도가 가고, 이 동탄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자체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1년 정도의 착공을 준공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현재 지금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운정에서 동탄까지 한꺼번에 좀 개통이 되지 않을까, 구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이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좀 특징이 좀 약간씩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생소한 지역, 이제 운정역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운정 신도시 이제 안에 이제 들었었죠. 바로 이 상업 지역 안에 이제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뭐 아파트가 세 단지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푸르지오라든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준공이 되죠. 이 푸르지오라든가 앞에 이제 힐스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착공이 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던 것이 지금 현재 한 1억 5천 정도 크게 좀 가격이 좀 올랐죠. 현재 좀 내일 모레 이제 준공되는 이제 프루지오도 아마도 이제 그 가격이 또 그만큼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프루지오라든가 힐스테이트, 뭐 아이파크 이쪽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운정 신도시 안에, 그러니까 이 운정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대곡역입니다. 이 대곡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경의중앙선과 이 3호선이 현재 좀 지나가고 있지만 이 GTX 노선이라든가 대곡 소사선이라든가 또 하나는 의정부선이 또 안에 있어요. 교회선으로 연결되는 의정부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5개의 역사가 지나가는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이쪽 일산 쪽 주변에서는 어떤 중심 지역과를 충분히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이제는 기본 계획으로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이제 대저동에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연신대역입니다. 이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3호선과 6호선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근데 3호선과 6호선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6호선은 이제 상암 DMC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이 종로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직장의 수요층들도 좀 많이 좀 묶여져 있는 것들로 되어져 있어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우선시되는 것보다는 다세대 빌라들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세대 빌라들로 해서 되어져 있는 토지와 건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접근을 하셔서 임대 수익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건물로 접근하셔서 연신대역에 GTX가 착공되는 시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어떤 황금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성남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판교역과 임해역이 있습니다. 이 판교역과 임해역을 이어주는 이 경강선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판교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실거주로 해서는 뭐 최고죠. 근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여지는 폭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뭐 갭 투자 형태보다는 실거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용인역입니다. 용인역에 이제 구성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바로 옆에 이제 용인역이 하나 생기는데 이 용인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GTX 이제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의 좀 약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노선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는 점이죠. 기존 노선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덕정이라든가 밑에 보면은 이제 수원이라든가 그 금정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생기는 지역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창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위주의 사업에 있는 주변 지역의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직 저평가되어진 주공 아파트로 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공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전세에 대한 어떤 비율을 좀 놔야 됩니다. 전세에 대한 비율을 놔서 어떤 소액 투자를 해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GTX 노선 자체가 이제 철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GTX 노선 자체는 50m 지하로 연결되는 이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좀
철도 차량을 철도의 어떤 시간 단축을 많이 해서 5분, 7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광역버스의 요금 체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철도도 이제 요금 체계를 맞추겠죠. 그래서 3,000원에서 뭐 3,500원, 또 구간별로 해서는 뭐 5,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의 아파트, 토지, 건물을 좀 유심히 보셔서 투자하시는 편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C노선도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죄송하고요. 이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GTX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착공이 본격화되면 그 시장의 열기는 훨씬 더 뜨거워질 예정이니까요. 관련 정보들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자세한 상담과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 주 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그 선릉역 1번 출구에서 약 한 300m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좀 개최를 합니다. 전화 상담, 전화로 해서 예약은 좀 필수고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부동산 대전망인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부동산 대전망에 대해서 좀 약간 저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꼭 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9 부동산 대전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세미나에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02-2128-8504,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잠시 뒤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제가
풍납동의 현대아파트를 네. 이제 매도 후에 그 상봉동의 한신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지 좀 알고 싶거든요. 아, 지금 현재 풍납동 현대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그리고 상봉동의 한신 아파트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괜찮을지 혹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지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제 매수를 좀 하셨는지요? 지금 매수한 지는 2015년 한 6월쯤에 구입해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옮기시는 이유도 좀 있어요? 직장이 그쪽으로 발령이 받아가지고요. 직장이 그쪽으로. 네, 이제 네. 옮기셔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뭐 남편분께서 이제 직장이 그쪽으로 이제 옮기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남편분한테 조금 힘들더라도 옮기지 마시고 좀 여기서 이제 좀 거주를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결론을 먼저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현대 아파트가 이쪽에 있죠. 바로 이제 그 강동구청역에 이렇게 현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파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가도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고 매가도 좀 현재 좀 추세가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왜 옮기지 말고 여기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옮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부동산을 좀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이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요 위치가 상당히 괜찮죠. 바로 앞에 코앞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쪽 주변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이쪽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길동 쪽 주변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 고덕이죠. 바로 위쪽에 또 둔촌동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의 물량들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매도 시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강동구청에서는 좀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동구청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 지역 자체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초등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좀 약간 연식이 됐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부동산 자체가 워낙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뭐냐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보류하시고 일단은 이 가격 자체가 쉽게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상태가 주변의 어떤 관망, 심리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8, 9월 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매도 시기를 잡으시고 나서 이제 상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를 잡으실지 또 삼봉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잡으셔도 기회는 충분하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좀 보유 상태로 좀 가지고 있다가 올 가을 지나서 좀 이렇게 매매라든가 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주변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접근해서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잠시 보류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신 부동산 점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지 점수 4점, 이슈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격을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끌고 가시는 게 좀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고민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도착해 있는데요. 끝번호 0907 시청자님께서 문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중흥 S클래스 30평형대를 7억 3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실거주 예정이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실거주 차원에서 주거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향후 기대가치 상승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흥 S클래스에서 분양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경쟁률 자체가 뭐 40대 1에서 한 50대 1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첨되시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거에 대해서 또 축하드린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당첨됐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입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준공되고 실입주로 거주하시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 이쪽에 중흥 S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제 기계공구상가라고 해서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약 한 300세대 정도. 300세대면 좀 작은데 이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오목기역을 넘어가면 바로 옆 목동이에요. 또 바로 옆쪽에는 바로 옆에는 영등포구청이 있고 또 영등포역에는 또 가깝습니다.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여의도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입지 환경 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 자체가 30평형대가 한 7억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좀 분양을 한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한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양평 12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14구역, 여기가 이제 13구역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약간 20년 정도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제 신동아 아파트가 있죠. 이 신동아 아파트가 현재 지금 재건축을 현재 좀 추진 중이에요. 근데 25평형 아파트 자체가 거의 한 6억 선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양하고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한 7억 선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또 하나는 이 양평 1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합설 인가를 내고 관리 처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환경 개선이 충분히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12구역 때문에 13구역이나 14구역 또 바로 뒤쪽에 있는 뭐 9구역이나 10구역 같은 경우도 영향을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안 됐던 지역들이 조합설 인가를 받고 또 관리 처분 들어가고 또 이주가 발생되게 되면 주변에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가에 반영이 된다면 이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흥 S클래스가 입주되는 시기 약 한 21년에서 약 한 22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이거를 뭐 적은 세대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좀 7억대 분양을 받아서 내가 좀 불안하다고 하시겠지만, 현재 주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조금 빨리빨리 현재 지금 지역 개발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때 분양을 했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후에 분양한 아파트들보다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주변 지역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유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입지 점수 5점, 이슈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을 획득했습니다. 점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입지 점수만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변 지역이 목동이고 영등포역이고 당산역입니다. 당산동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딱 하나 안 됐던 게 바로 주변 지역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지역 개발로 인한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동네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사연이 하나 더 도착해 있습니다. 끝번호 4880번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천시 고강동 고강 사거리 쪽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를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유한 지는 6년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나 가치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보유하신 기간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강 사거리가 이제 고민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도를 보고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고강 사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강 사거리가 있죠. 바로 위쪽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위쪽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 걸리죠. 고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의 용적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딱 단점입니다. 다른 거 단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이제 원종이 있거든요. 이 원종이랑 또 연결되는 고강 사거리하고 연결이 돼서 뭐 화곡역이라든가 또 화곡역 지나면 이제 그 상암 DMC하고 연결되는 이제 그 광역철도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근데 이 광역철도가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거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그거 하나. 근데 여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원종하고 연결되는 또 그래서 이제 인천하고 연결되는 또 인천시와 또 인천에 있는 5개 자치구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이거를 연결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면 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이제 지하철이 역사가 하나 생기고 그 이전에 뭔가가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먼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원종이 아니라 바로 이 고강동입니다. 왜냐하면 고강동은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기에 좀 유리한 지역이 바로 이 고강 사거리 쪽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입장에서는 좀 5, 6년 정도 보유하셨으면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건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 2년 정도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서부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게 서부광역철도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한 10개 노선, 원정역에서 시작되게 되면 한 10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지만 환승되는 역이 무려 한 6개나 있습니다. 이게 환승되는 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에 대한 유동인구를 좀 잡아낼 수 있는 기회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가라든가 건물값을 올릴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그 확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표만 있으면은 먼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강 사거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 빌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시기를 지금 당장은 잡지 말고 향후 2년간은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점수나 점수로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입지 점수 3점, 이슈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온 이유는요? 네, 이제 고강 사거리 쪽은 아직까지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대지 평수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강 사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2분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 3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많지만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부동산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재개발과 재건축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예약하시고 토요일 날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민 접수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022128-8504, 022128-8504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 물건 어디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이 꼬마 빌딩입니다. 위치는 1호선 금천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 거리에 좀 위치해 있는데 좀 약간 멀다고 생각하시겠죠. 추후에 이 안쪽에 이제 신안선선이 하나 싹 들어갑니다. 그럼 도보 약 한 5분 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지 면적은 약 한 139, 연면적은 약 한 240 정도가 나오는데요. 층수는 총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다가구 주택으로 여기 나오면은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임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구조는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2층과 4층은 약 한 4개 호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약 한 15억 5천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쥐벨리 연부타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지로 굉장한 인기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의 입지 분석 조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1호선 금천구청역에 위치해 있다. 도보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금천구 쪽 주변 지역은 서울 24개 구 가운데 가장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천구청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부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든가 롯데캐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또 바로 위쪽에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든가 해서 주변이 현재 지금 한창 크게 공사를 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흥초라든가 신흥초, 한울중, 금천초가 이게 다 도보거리 내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또 롯데캐슬 파크 아파트 안에 또 이마트, 대형 이마트가 크게 좀 들었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 금천역에 위치해 있지만 롯데캐슬 아파트 1차, 2차, 3차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 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약 한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이 시흥 사거리가 위치해 있는데, 이 시흥 사거리, 지금 신안선선입니다. 이 신안선선이 이게 그 GTX C 노선이 확정을 발표를 하면서 신안산선을 연내 착공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안산선 자체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그 배후 수요층입니다. 이게 이제 1.5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주변 지역에 임차 수요층들이 많으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시흥 테크노밸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광림명 재정비 촉진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기존에 뭐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고로 디지털 단지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약 한 45만 명 정도의 임차 수요층을 현재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명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주변 지역 중공업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임차 수요층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탄한 배후 수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금천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전략 거점 지역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천구가 그렇게 바랬던 수건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호재다운 호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재 부분 짚어주시죠. 네, 호재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왜 중요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서해 쪽으로 연결되는 서해선과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소사선 지금 현재 좀 소사 원시는 현재 좀 개통이 됐고요. 이제 또 대곡소서가 현재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부 쪽 서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 자체가 이 신안선선이 만들어지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신안선선이 착공이 되면 기존 지하철과는 전혀 틀립니다. 거의 한 100km 정도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움직이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연내 착공이 되면 주변에 충분히 집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선선만 보더라도 추후에 어떤 단계적인 어떤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꼬마 빌딩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작지만 속이 알찬 꼬마 김밥이 한 줄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속이 든든해지는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건물 내부도 굉장히 특성 있게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1층에 이렇게 사방 양면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상가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건물 특징 하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양쪽 도로로 다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3면 도로에 걸쳐져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상가 자체가 모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황금성까지 갖춘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1층은 필로티로 되어져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가 약 한 6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무인 택배 한까지 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풀 옵션으로 해서 1.5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가장 특징인데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원룸들은 1.5룸들은 임대를 받기에 상당히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건물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황금성까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투자 분석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매매가는 이제 15억 5천이고요. 현재 지금 15억 5천에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임대를 좀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 것을 해서 전세로 다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전세하고 월세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대출의 실투자 금액이 각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여윳돈이 많으면 뭐 전세 보증금을 집어넣고 또 여윳돈이 없으면 전세로 활용해서 추후에 어떤 황금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 자,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신안선선을 연내 착공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내에 진짜 착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연내 착공이 되고 그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투룸과 분리형 원룸 또 상가로 구성되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평가된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어떤 임대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가 있는 곳에 돈맥이 흐른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담 전화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04 서울번호 2128-8504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암 DMC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은평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곳도 건물을 통째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연신대역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요. 3호선, 6호선 연신대역에서 도보 약 한 6분에서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지 면적은 약 한 208평방미터, 약 한 63평 정도가 되겠죠. 대지가 상당히 큰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수는 총 4층이고요. 또 구조가 좀 특징이 있는데 원룸이 무려 약 한 25개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원룸이 25개 또 주인 세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로 꾸며져 있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냐면 전세금과 보증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투자 금액을 여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약 한 20억 원인데요. 현재 원룸 임대가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약 한 6억 5천 정도 선에서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을 여유롭게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곳 불광동 같은 경우는 입지나 교통 여건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요. 이곳의 입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위쪽에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구파발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 구파발역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구파발역 쪽으로 해서 소방행정타운이라든가 현재 뭐 성모병원이라든가 현재 지금 상업지역이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연신대역 바로 옆에 연신대 로데오 상권이 있는데요. 연신대 로데오 거리에 이 먹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호선과 6호선이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불광동이라든가 이 가련동의 특징이 약간 있는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다세대 빌라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저렴하지만 공실의 회전들이 상당히 좋은 동네가 바로 이 불광동과 이 가령동, 이 대조동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인 좀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의 배우 수요층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롯데 쇼핑몰, 은평 성모병원, 이케아, 삼성 테크노밸리, 스타필드 등 여기에서 상주해서 현재 지금 직원들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직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원룸에 대한 어떤 공실 회전율을 메꾸고 남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그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에는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1인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실 염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이곳은 저희가 앞서서 GTX 관련한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이 연신대역이 바로 GTX A 노선의 수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불광동 같은 경우는 수혜를 또 직접 받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 GTX A 노선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곡이라든가 이 킨텍스라든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가 주변 지역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가격 상승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신대역은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주변 지역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묶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발표 내용만 있으면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분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물건은 좀 저평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호재, 조그만 호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주변 지역을 잠깐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다세대 빌라도로 많이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연신대역 바로 위쪽, 물건지 바로 앞에 현재 좀 지역적 아파트 약간 1000세대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와 교통 또 주변의 어떤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녹지 공간도 활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이 도로를 따라서 바로 뒤쪽이 바로 이 은평 뉴타운입니다. 또 바로 위쪽이 바로 구파발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층 또 충분하게 임대인들이 먹고 마시고 충분히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배우 한효주 씨가 은평구의 건물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셀럽이 선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통건물의 자세한 내부 특징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외부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또 벽 외장 자체가 화강암으로 좀 꾸며져 있어서 좀 멀리서 봐도 확 띄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주인 세대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넓은 거실, 넓은 안방, 그 다음에 작은 방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꾸며져 있는데. 옵션을 천정용 에어컨을 다 설치했습니다. 방마다요. 그래서 천정용 에어컨을 설치할 만큼 넓은 구조로 좀 되어져 있다. 따라서 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원룸 관리를 하면 건물 자체의 모양이 상당히 좀 빛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안에 내부 옵션 자체가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알맞게 옵션을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옷가방만 들어오면 바로 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옵션이 잘 제공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전격을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과 투자 분석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가격 분석을 좀 해드리면 현재 매매가는 현재 20억입니다. 현재 현 임대가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현재 월세가 700만 원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월세에 의해서 이제 뭐 그 주차비라든가 이걸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일단 월세가 한 700만 원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대출이 현재 지금 4억 정도가 되어져 있고 약 한 3.5% 정도의 승계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실투자금 자체가 6억 5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임대가 맞춰져 있어서 전세하고 보증금을 탄력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2년 후에는 이 전세 보증금 자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를 상당히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점만큼은 꼭 체크해라라는 말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큰 건물, 통건물을 샀을 때는 항상 출구 전략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제 이거 출구 전략 항상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출구 전략이 세워져 있죠. 이 GTX가 착공되거나 GTX가 이제 개통이 됐었을 때 출구 전략을 만들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수익성 자체를 보게 되면 원룸이 무려 약간 25개입니다. 주인 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황금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불광동이라든가 또 대조동이라든가 또 가련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현재 지금 재개발, 지역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 개선으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소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상담 이어갈 수 있을지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세미나 안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그 세미나를 좀 진행합니다. 그 선능력 1번 출구에서 약간 300m 오시게 되면 다복 빌딩이 있는데 다복 빌딩 6층에 R&D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예약이 필수입니다. 항상 먼저 전화를 주셔서 예약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그 고객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광섭 소장님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소장님을 여기서 인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 상담은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의 고민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부동산 시그널은 tv.altomato.com을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고마운 또 감사하는 시청자 의견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